안녕하십니까, 강비호 작가입니다. 오늘은 1장 마인드 트레이닝 네 번째 실전 프레젠테이션으로 경쟁하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실전이 없으면 증명이 없고, 증명이 없으면 신용이 없고, 신용이 없으면 존경이 없다. 최영의, 극진가라데 창시자. 실력을 향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쟁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실력을 향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일반 프레젠테이션과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서로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둘은 개념이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이란 당신과 다른 사람이 발표를 하고 나서 서로 우열을 가르고 반드시 승자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 프레젠테이션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프레젠테이션으로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긴장감과 집중력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실력은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만 검증이 가능합니다. 시험을 봐야 점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력 향상 역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노래방에서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오디션이나 콘테스트에 나가서 관객과 전문가의 평가를 받지 않으면 전문 가수가 될 만큼의 실력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대회에 나온 경쟁자들의 수준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가 회사에서 사내 보고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실력이 없지는 않다. 나는 잘하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실력은 실전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일천하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링에 올라가서 싸워본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는 실전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검증하는 방법으로 실전 프레젠테이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경험하고 분석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에 한두 명 정도는 참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지인이나 관련자가 있을 겁니다. 불행하게 없다면 미디어에 나오는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유명 강사나 아나운서를 생각하면 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왜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세 명을 뽑아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순위를 매긴다면 명확한 등수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분석되지 않은 실력은 실력이 아닙니다. 평가하는 사람은 평가받는 사람의 실력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논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왜 잘하는지 아니면 왜 못하는지를 알아야 자신의 장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참관하고 경험해야 실력이 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분석한 경험이 실력이 되는 겁니다. 선수가 경기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수는 경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관리하고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체로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 못한다를 기준으로 삼을 때는 결국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봤던 프레젠테이션, 자신이 경험했던 실전 프레젠테이션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경험하고 참관하시면 기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고급스러운 경쟁 프레젠테이션이나 발표를 일반인이 경험하기는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기준을 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또 분석이나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분석하는 역량을 키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습 때 아무리 잘해도
실전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으면 실력이 아닙니다. 실전을 통해서 지금 실력을 파악하고 실전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하는 것이 가장 쉽게 실력을 향상하는 방법입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해야 진짜 실력이 늘게 됩니다. 실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항상 긴장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연습 때는 잘하는데 실전에서는 연습 때만큼의 실력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실전 같은 훈련, 예비고사,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꾸준히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데 시험은 쳐본 적이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많은 시험, 많은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실력 향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습 때도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실력이 있는 겁니다. 일반 프레젠테이션과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추구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일반 프레젠테이션은 관객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청중에게 정보를 각인시키고 정보의 판단까지 제공해서 지지와 선택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력과 내용이 훨씬 더 압도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압도라는 단어는 누를 앞, 넘어질 도자를 씁니다. 눌러서 쓰러뜨린다는 의미입니다. 압도한다는 것은 다리 걸고 밀치고 당기고 엎어치고 해서 찌질하게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꼼짝 못하게 위에서 찍어 눌러서 무릎을 꿇리는 것입니다. 경쟁에서는 이 압도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 선수의 실력을 분석하여 브리핑한다면 일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선수 A는 이래서 순발력, 지구력, 근성이 좋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 이해에 중점을 둡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선수 A가 이래서 순발력, 지구력, 근성이 좋으므로 매년 30골을 충분히 넣을 수 있으며 선수 B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정보 판단과 선택의 결정 요소까지 전달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이유와 선택에 대한 명확한 근거, 선택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심사위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심사위원이나 관객은 주어진 정보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각인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의 지지와 확신을 선택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더 쉽고 더 직관적이며 더 확실한 더 압도적인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일반 프레젠테이션과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추구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압도하겠다는 자세로 승부에 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 시합에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시합을 압도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인드 트레이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압도하고야 말겠다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실천해야만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아주 작은 심리적인 요소들이 평가에 많이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실력 차이가 아니면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스포츠처럼 점수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승부를 내겠다라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시면 그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분석과 평가를 하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스터디를 하시거나 그룹을 이루어서 훈련을 하실 경우에는 서로의 프레젠테이션을 분석하는 과정을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 프레젠테이션이 압도하는가, 관객과 상대방을 압도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스터디 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훈련 방식은 일반 프레젠테이션의 훈련 방식과 다릅니다. 일반 프레젠테이션은 집중력을 위해 긴장감과 중압감을 만들어서 연습한다면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주어진 긴장감과 중압감을 극복하고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연습을 주로 하게 됩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 훈련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존망과 자신의 안위가 걸린 정말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경쟁 프레젠테이션이라면 압박감은 실로 엄청납니다. 이런 강압적인 심리 상태를 극복하면서 연습해야 실력이 향상됩니다. 일반 프레젠테이션은 발표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와 서바이벌 오디션 평가단이 있는 무대에서 노래할 때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노래방에서야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경쟁 무대에서 승자는 오직 한 명뿐입니다. 100명이 발표하든 1000명, 10,000명이 발표하든 발표를 잘해서 승자가 되는 사람은 딱 한 명뿐입니다. 그 단 한 명의 승리자가 되겠다는 자세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마인드 트레이닝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100명, 1000명, 10,000명, 100만 명 관계없이 무조건 1등을 하겠다. 승리자는 단 한 명뿐이다. 우승 있고 준우승 있고 준준우승 있고 이렇게 많은 당선자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1등, 단 한 명이 되겠다는 자세로 승부에 임하는 겁니다. 그 승부가 작은 것이든 산의 보고든 100억이 걸린 수주전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단 한 명이 돼서 승리자가 되겠다는 마인드가 있어야지만 실력의 향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연습하고 훈련하는데 그 이유가 단 한 명의 우승자가 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돼야지 내가 10명 안에 들면 된다. 내가 20명 안에 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연습해서는 실력의 향상이 있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일반 프레젠테이션과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추구하는 목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목표가 다르니까 과정도, 성과도, 결과도 다릅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 마인드를 가져야 진짜 실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승자는 오직 한 명뿐입니다. 그 한 명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승자는 오직 당신 한 명뿐입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트레이닝 하십시오. 단 한 명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 그리고 그 단 한 명이 되기 위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연습하고 압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연습할 때마다 나는 단 한 명의 승리자다. 나는 모든 상대방을 압도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외워야 산다. 낭독하겠습니다. 외워야 산다. 1. 실전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실력이 아니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으로 실전에서 검증하라. 2.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실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다. 엄청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한다.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자신에게 각인하라. 3. 경쟁 프레젠테이션의 목표는 일반 프레젠테이션과 다르다. 일반 프레젠테이션처럼 정보 전달이나 이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경쟁 프레젠테이션은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 판단과 선택까지 각인하여 승리하는 것이 목표다. 4.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상대방을 압도하겠다는 근성이 필요하다. 이기겠다는 목표는 누구나 갖고 있다. 그냥 승리가 아닌 압도적인 승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 5.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승자는 한 명뿐이다.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단 한 명의 승리자가 있을 뿐이다. 딱 한 명뿐인 승리자가 되는 것이 목표다. 지금까지 네 번째 실전 프레젠테이션으로 경쟁하라를 낭독 설명드렸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잘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검증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전 프레젠테이션 경험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CM이나 감리, 경쟁 수주를 하시는 분들은 그룹 스터디를 하셔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냥 혼자서 연습하시면 실력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서로 좀 스터디를 하시면서 서로의 프레젠테이션을 봐주고 기준을 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렇지 않고 혼자서 연습하시면 실력의 향상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더딥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그 실력이 발휘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트레이닝 과정 중에는 실전을 경험하는 것, 실전 프레젠테이션으로 경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원고를 놓고서 서로 읽어보고 프레젠테이션 해보고 등수를 매기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그 등수가 매겨진 이유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시면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실력이 늡니다. 꼭 이 과정을 경험하십시오. 지금까지 강병희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